안녕하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알TV입니다. 냉장고를 안 쓰는 가정은 아마도 없겠죠? 저희 집에선 840L의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손님이 와서 준비해둔 고기나 기타 식재료들이 남아 냉장고에 보관을 해두는데 840L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오늘 야후재팬의 뉴스 카테고리 1페이지에 최신형 3도어 냉장고 출시라는 기사가 올라와 그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용량은 한국의 김치냉장고보다 적은 무려 271L이며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해 단문이 아닌 3도어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냉장실의 유리 트레이 높이를 뺐다 꼈다 수작업으로 조절하도록 만들어 용량이 큰 우유를 보관하려면 트레이 칸을 손수 빼서 높이를 조절해서 우유를 보관해야 하는 레트로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냉장고는 쓸데없이 트레이가 높아 큰 우유도 그냥 넣게 만들어 요즘 유행인 레트로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야채실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서랍식으로 제작을 하는 등 정말 사용자를 너무나 고려한 섬세한 제품이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려 급속 냉동 기능과 제빙실이 따로 있어 이제는 얼음도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최신형의 스펙을 자랑하는데요. 가격도 얼마나 착한지 냉장고의 용량이 271L밖에 안 하는데 가격은 105,900엔. 엄청나죠? 역시 명실상부 가정강국 일본의 최신형 냉장고답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용량이 이렇게 적으니 그때그때 먹을 용량만 보관이 가능하여 항상 신선한 제품만 보관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는 점 또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반면 한국의 냉장고는 쓸데없이 용량이 커서 한 달치 식량도 보관 가능하게 만들어놔서 사람을 더욱 게으르게 만들어놨으며 인공지능 기능으로 말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출시되어 가뜩이나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냉장고 문조차도 손으로 열지 않고 음성으로 열리도록 만들어 놓다니 한국의 냉장고는 정말이지 배려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급속 냉동 기능입니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 탓에 30분 안에 얼음이 얼지 않으면 아마도 그 냉장고는 재활용센터로 가는 비극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출시된 일본의 최첨단 울트라 냉장고는 급속 냉동 150분. 차 한 잔의 여유가 느껴지는 일본인들의 민도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전제품이 LG전자인데요.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출시된 일본의 울트라 최첨단 냉장고와 한국의 냉장고를 접한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냉장고가 저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 문도 양쪽으로 열게 되어 있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유럽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겠지? 저렇게 큰 냉장고가 굳이 필요 있을까? 우리 집은 220L 냉장고만 20년째 써오고 있어. 한국인들의 허세 끝내주는구나. 저 정도 크기면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걸. 저 정도면 허세가 아니라 병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채워 넣어야 할까. 그리고 손님들에게 다 보여주고 나선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지. 나는 얼마 전에 양문형 냉장고라는 걸 처음 봤어. 왜냐하면 일본 냉장고는 용량이 작아서 세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보통 문이 한쪽으로 밖에 달려있지 않잖아. 그런데 문이 두 개라니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 그만큼 한국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뜻이겠지. 또 한식은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하니까 냉장고가 큰 이유도 있겠지만 냉장고 크기는 소득 수준과 크게 관련이 없어.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보다 검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국인들은 음식을 낭비하지만 일본인들은 환경을 생각하니까. 맞아. 일본인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고 하지. 아니 냉장고는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장 미국을 봐도 한국과 비슷한 800ml 용량을 사용하고 있어. 하지만 인도에선 200L 냉장고도 대형에 속한다고. 한국은 저런 냉장고를 쓰고 김치 냉장고를 또 따로 쓴다는 얘기야. 그럼 1000L가 넘는 용량인데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거야? 일본은 400L부터 대형 냉장고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한국인은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만 400L를 사용한다. 일본이 잘못된 걸까? 한국이 잘못된 걸까? 간단해.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800L나 되는 냉장고를 쓰는
일본인이 얼마나 될까? 난 800m 냉장고는 식당에서만 사용하는 줄 알았지 가정용으로 나온 건 오늘 처음 알았다.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니까. 저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면 아마 속은 텅텅 비어 있을 것이 분명해. 일본의 냉장고는 오히려 그때그때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를 하는 거라 더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가 있어. 한국에서는 그 커다란 냉장고에 냉동식품만 잔뜩 채워 넣겠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냉장고가 작은 게 좋다고. 그건 너의 정신승리가 아닐까? 어차피 인스턴트 식품만 먹게 되잖아. 맞아. 냉장고가 작다고 해서 부지런하게 장을 보진 않아. 대부분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컵라면이나 과자 같은 인스턴트를 더 많이 먹게 되겠지. 한국인들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먹는 시간에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아이들이 30년 전보다 키가 줄어든 거야. 냉장고가 이렇게 발전이 없으니 음식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니까 평균 신장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들고 있잖아. 외국에서는 일본인들의 장수의 비결이 소식이라면서 치켜세우지만 그거 사실 그냥 가난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걸 보고 뭔가 오해를 한 거 아닐까? 가전제품 매장에 가봐도 500m 이상의 냉장고는 보이지도 않잖아. 400리터를 구매한다고 해도 판매원들이 그렇게 커다란 게 감당되겠냐 면서 걱정해주는 수준이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줄까? 한국에서는 와인 냉장고도 따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인에게 냉장고는 허세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야. 냉장고의 용량은 곧 생활 수준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절반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은 일본의 드라마를 봤을 때 일본의 냉장고를 보고 놀란다고 하던데. 이거 왜곡된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가정집에서 저런 냉장고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왜곡이 아니야. TV에서 한국의 노부부가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그만큼 낭비되는 식재료도 많겠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본처럼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전기세도 그렇고. 한국의 삼성과 LG에서는 고효율 냉장고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가 한국의 전기세까지 걱정해줄 형편은 아닌 것 같아. 가난한 우리의 처지나 걱정해야지.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전제품에서도 일본이 패배했구나. 요즘에는 뭐 하나 이기는 게 없는 것 같네.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는 양문형 냉장고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단지어세용으로 만든 프리미엄 모델이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는 등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10년도 넘게 사용을 해오고 있으며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서브 냉장고까지 사용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이 제품이 일본에서는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일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저가의 양문형 냉장고가 12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오늘 출시가 된 272리터의 최신 냉장고라는 제품이 105,900엔이라는 사실 또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급속 냉동 기능을 부각하고 있었는데요. 급속 냉동의 속도가 150분이라니 도대체 이들은 몇 년도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우리나라 중고나라에 30만원 정도에 올려놔야 팔릴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제품이 최신형이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우리나라의 백색가전이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는지 너무 쉽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가전제품 중 TV에 대한 반응은 LG의 롤러블 TV를 보고 컨셉 디자인일 뿐 저러한 제품이 존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는데요. 도대체 일본의 방송과 언론에선 어느 시대 정보를 다루고 있길래 그렇게 일본인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극구 부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10년 전 처음으로 일본 생활을 했을 때 상상 속의 일본과 너무나 후진국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금의 섬나라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접하고 살고 있는지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일본에서 1년 정도 더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